제가 발표할 주제가 워낙 길어서 자기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생략을 하고요. 오늘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눈 맞추면서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장표에 집중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로베이스 DSL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룸 쓰시잖아요. SQLite 쓰실 때 그걸 굳이 부득불 쿼리 DSL이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한 SQL을 가지고 DSL을 만들어야 좀 와닿으실 게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DSL을 쿼리로 만들 때 어떻게 DSL을 만들어가나 이 과정을 처음부터까지 한 바퀴를 돌 거라서 그래서 시간이 좀 빡빡해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DSL을 만들 때 저희가 쿼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 테이블을 엔티티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요. 오늘 만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투두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투두 앱을 멤버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카테고리 안에 투두를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A라는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또 1, 2, 3번을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투두를 넣는다. 이런 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엔티티는 멤버 테이블을 가리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테이블이니까 저 로우 아이디라는 필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PK 같은 표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래야 테이블스러우니까. 그래서 요 PK냐, PK에다 오토 인크리지먼트냐, 요 애노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런타임 애노테이션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엔티티 정의할 때는 그냥 정시없이 지나갈 건데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티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애노테이션 두 개도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라는 이 테이블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카테고리의 PK는 로우 아이디인데 이게 관계형 DB로 만들어야지 좀 SQL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너 조인까지는 다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멤버의 PK가 카테고리에 있는 포린 키로 잡히는 요 모습, 저 멤버가 롱인 타입인 이유가 멤버의 로우 아이디를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RDB 모델링과 비슷한 형태로 오늘 예제도 만들었어요. 너무 간단하게 1차원적인 레코드셋을 얻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되실 테니까 약간 조인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쁩니다. 투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 안에 소속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있는 로우 아이디를 여기 투두에 있는 카테고리라는 필드가 이렇게 참조를 포린키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굳이 포린키에 대한 애노테이션까지는 정의를 안 했고요. 그냥 요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델리게이션을 제가 쓰고 있죠. by long, by string 뭐 이렇게 직접 이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엔티티에 요 델리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타입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요 간단해 보이는 문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델리게이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엔티티는 테이블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없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널 타입이 아닌 이상 기본 형을 주게 되면 기본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언만 하고 싶다. 엔티티의 정의상 선언만 하고 싶으니까 선언만 하는데 타입을 강타입으로 갖게 할 방법이 델리게이터밖에 없더라. 두 번째는 지금 이 엔티티들을 보시면 다 생성자의 인자가 없죠. 그냥 필드 선언만 있고 인자만 없잖아요. 일반화되어 있는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틀린에서는 해당 클래스에 코틀린 클래스를 얻어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때릴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생성하는 걸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생성에 대한 부담이 좀 줄고 일반화되어 있는 생성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값을 밀어 넣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강타입으로 로우 아이디, 네임, 이메일 이런 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그냥 맵으로 밀어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야지 이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객체로 환원시키거나 객체에 있는 값을 테이블로 밀어 넣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개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 볼 건데요. 일단 리드라이트 프로퍼티가 getValue, setValue라는 오퍼레이터를 감싸고 있는 형이에요. 그 형 이름이 너무 길으니까 귀찮으니까 프로퍼티로 타입 알리아스를 일단 주고요. 실제 엔티티 구현을 보시면요. 리드라이트 프로퍼티를 인터페이스로 받아왔으니까 getValue, setValue를 구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근데 이 클래스 엔티티의 실체는 그냥 맵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해시맵을 할당해 준 게 이 엔티티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getValue, setValue를 하는데 getValue는 자기 자신이 맵이니까 맵에 있는 getter를 이용하면 되고요.
set value는 본인이 또 맵이니까 맵에 있는 세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보시면 제가 prop any 물음표로 선언했잖아요. t 타입을 특정 타입이 아니라 any 물음표로 줬고 실제로 get value, set value도 그냥 any 물음표로 줬는데 뭐 여기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원래 코틀린 깊이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맵을 상속했는데 왜 get value, set value를 또 오버라이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틀린에 있는 뮤터블 맵은 내부에 get value, set value를 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맵의 사정이지 이 엔티티가 외부에 get value, set value를 갖고 있다는 신호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get value, set value뿐만 아니라 많은 속성, 예를 들면 has, next, next 같은 이터레이션 속성도 원래는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를 감싸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노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get value, set value 자체는 오퍼레이터지만 그걸 강 타입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도 똑같이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하죠. 확장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 속성도 있는데요. 대문자 테이블에 대해서 심플 네임을 테이블 이름으로 쓰겠다. 즉 멤버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 멤버 이름을 내가 그냥 테이블 이름으로 쓸래. 따로 테이블 이름을 주진 않고.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빨간불 들어와 있는 롱, 스트링 이런 애들의 비밀인데요. 얘의 확장 속성인 인티저, 롱, 플로트의 이 소문자 속성은 강타입 리드라이트 프로퍼티 T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부에서는 this가 원래부터 prop any 물음표 타입이니까 얘를 그냥 강제로 캐스팅한 거예요. 이러면 런타임 캐스팅이니까 문제 있냐? 문제 없습니다.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any 물음표였던 녀석을 강제로 이제 타입만 강타입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요 엔티티 선언 안에서 델리게이터를 쓸 때 롱이나 스트링 같은 걸 이용하면 자기 자신을 그냥 할당하는 셈이에요. 오늘 주제가 제로 베이스 DSL인데요. 엔티티 만드는 것부터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델리게이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델리게이터 속성 하나당 델리게이터 객체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조를 이용하면 하나의 멤버 인스턴스는 자기 자신을 모든 필드에 델리게이터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델리게이터를 사용할 때 추가적인 델리게이터 객체 부담, 생성 부담이 많이 줄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클라이언트에서야 뭐 엔티티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드는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혹시 스프링 같은 서버 쓰시는 분들, 여기 안드로이드니까 없으시겠는데 그런 데서는 대규모로 엔티티를 만들다 보면 필드 하나하나에 이 델리게이션 객체를 넣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델리게이터 객체로 재활용해서 하는 패턴을 사용하면 델리게이터의 이점은 누리지만 델리게이터 필드 객체를 하나하나 만드는 부담은 없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을 통해서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프로퍼티스라는 코틀린 리플렉션을 이용하면 자기 자신의 멤버를 순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회하는 속성을 프로퍼티스라는 간편한 속성으로 두는데 저희가 순회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멤버에서 로우 아이디, 네임, 이메일 뿐이잖아요. 근데 얘가 해시맵을 상속했기 때문에 뮤터블 맵을 상속했기 때문에 속성 중에서 요 네 가지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엔트리스, 키스, 사이즈, 밸류스는 프로퍼티에서 삭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는 편의 시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 편의 시설들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엔티티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죠. 엔티티만 가지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SQL 만들 수 있냐 이건데 저희한테 멤버 엔티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멤버 엔티티만 있으면 이 SQL문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그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저희는 toTable이라는 확장 속성에다가 게터를 하나 정의해 보기로 할 겁니다. 근데 인라인으로 정했죠. 이렇게 확장 속성도 인라인화 할 수 있어요. 인라인화 하게 되면 컴파일한 이후에는 인라인 코드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함수 게터 호출에 부담이 없어지죠. 자, 일단 SQL문의 첫째 줄 create table if not exist member 괄호까지 해서 저희가 힌트로 줄 수 있는 건 멤버죠.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표현해 보면 아까 정의했던 프로퍼티스를 폴드를 도는데 처음 초기 값을 저 고정된 문자의 create table에서부터 요 안에 this.table 앞에서 정의했죠. 심플 네임이라고. 요거까지 넣어준 게 초기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클리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속성들을 돌면서 저 안에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필드인 네임을 네임의 스트링 델리게이터인데 얘가 어떻게 텍스트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이름 부분은 그냥 키의 네임을 쓰면 되고요. 요 키의 리턴 타입이 있어요. K 프로퍼티의 배열인 프로퍼티스에서는 K 프로퍼티의 네임 속성을 이용하면 속성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리턴 타입을 이용하면 스트링 타입이 반환값이라고 K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저 K 타입을 텍스트란 문자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맵을 하나 정의해 두면 됩니다. 맵을 하나 정의해서 이 맵에 각각 해당되는 K 타입이 어떠한 SQLite의 형이 될 건지 미리 맵으로 만들어 둡니다. SQLite는 형이 몇 개 없어요. 인티저, 리얼, 텍스트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을 이용해서 K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주거나 야, 저 중에 없는 건데 그럼 무조건 텍스트 때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구문이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애노테이션, 런타임 애노테이션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애노테이션 두 개를 이용할 건데 이렇게 해당 키의 find 애노테이션에다가 애노테이션 타입을 넘겨주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줘요. 그래서 PK만 있을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넣을 거고 PK 오토가 있으면 오토 인크리지먼트까지 붙일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 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폴드 돌 때마다 컴마 찍었으니까 라스트 하나 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컴마는 제거하고 괄호를 닫아주면 저희는 오직 엔티티의 정의만 가지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구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검증했다 이거죠. 원래 DSL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어떤 목표 언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언어적 구조체가 그 DSL로 환원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엔티티가 테이블 하나를 감당하기엔 충분한 것 같아. 가 검증이 끝났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엔티티만 테이블로 인식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엔티티 데이터베이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만드냐?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DB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건데 뭐 SQLite 헬퍼 쓰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컨텍스트 보내줘야 되고요. DB의 이름을 일단 넣어서 DB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단지 얘의 특징은 테이블스라는 배열에다가 내가 엔티티의 배열, 어떤 엔티티를 넣을지를 배열로 잡아주겠다. 그럼 이제 얘네들만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엔티티 타입을 어떻게 넘기냐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콜론 클래스 해가지고 K 클래스를 얻어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고요. 뭐 자바 클래스를 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콜론 두 개만 찍으면 되잖아요.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론 두 개는 생성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 함수가 되는 거죠. 팩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형을 정의하면 형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 콜론 클래스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타입 대신에 이 팩토리를 사용하는 생성자를 사용하는 패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DB 클래스를 구현해 보자. 제 이 회색으로 표현한 건 눈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읽으시라고 회색으로 미리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설명은 까만색으로 차근차근 갈 거지만 그래서 이 DB 클래스는 기본적으로는 SQLite 오픈 헬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인자 넘겨야 될 건 다 넘기면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테이블을 업스트랙 수준에서 정의했는데 얘는 팩토리의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엔티티를 반환할 람다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놨고요. 이제 중요한 건 onCreate에서 하는 일이죠. onCreate에서 뭘 하냐? 테이블들을 돌면서 아까 우리 투테이블 만들었잖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드는 확장 속성. 이걸 이용해서 execute SQL을 시키면 얘가 테이블을 쭉 만들어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엔티티만 있으면 테이블 쫙 만들어줄 거고요. 업그레이드 시점에는 다 날리고 우리 심플네임 이용해서 테이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싹 다 드랍 테이블에서 날리고 다시 만들어줘. 뭐 이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여기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될 문제고요. 오늘 커버할 쿼리는 딱 3개입니다. 인설트하고 트렁케이트하고 셀렉트 이 3개를 커버할 겁니다. 시간이 네. 인설트하고 딜리트는요. 쿼리 엔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특히 딜리트 같은 거 구현하면 회어 구문 들어오면 거의 셀렉트잖아요. 그래서 이 2개만 간단히 구현할 건데요. 방금 봤던 DB 클래스에서 라이터블 DB하고 리더블 DB를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치고요. 이거 만들 시간 없으니까.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이터블 DB한테 인설트 보낼 때 테이블 이름과 밸류스라는 걸 보내죠. 저 밸류스 컨텐트 밸류에다가 값 채워서 보내면 되는데요. 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티티가 뭐다? 뮤터블 맵이었잖아요. 맵을 그냥 순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순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회하면
엔트리스를 분해해서 키 V로 분해가 될 테고, 이 V 값을 횡으로 분리한 건 일부러 강 타입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 V 값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처리는 밸류스의 풋으로 되어 있지만 저 컨텐트 밸류스의 풋은 각 타입으로 분기되어 있는 오버로딩 되어 있는 함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 맞는 타입으로 풋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설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해서 엔티티의 인스턴스가 오면 엔티티의 인스턴스에 있는 속성들을 컨텐트 밸류로 바꿔서 인설트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작은 트랙이 뭐 이렇게 속임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널일 때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V 값이 널일 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델리게이션을 지정했던 속성 중에 설정 안 한 값이 있으면 걔네들은 컨텐츠 밸류에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지먼트 돼야 되는 로우 아이디 이런 것들은 널로 보내겠죠. 그리고 딜리트는 그냥 WDB에 있는 딜리트 이용해서 테이블 전체를 다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렁케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컨텐츠 밸류스에 또 조건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건 셀렉트라서 이제 만들어진 거, 요 구조에서 실제로 써보려면 트렁케이트로 일단 테이블 3개 날리면 되겠죠. 3개 날리고 요 이제 RDB의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멤버에다가 네임하고 이메일만 설정했잖아요. 로우 아이디는 설정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 멤버를 루프로 돌려보면 로우 아이디는 아예 인설트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를 만들고 나면 SQLite 헬퍼의 인설트는요 원래부터 인설트된 PK 값을 줘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PK 값을 ID 1로 받았는데 ID 1로 받은 이유가 이 관계형을 보면 나중에 카테고리 만들 때 멤버라는 속성에 저 ID 1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값으로 기억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ID 1을 물고 있는 카테고리 2개를 만들 수 있고 카테고리 ID를 이용해서 카테고리에 소속되는 투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 인설트하고 트렁케이트를 사용하는 예제였고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오늘 주제랑 관련 있냐 하면 엔티티를 썼다 정도인 거지 이게 DSL은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만들어야 될 건 셀렉트를 만들 건데요. DSL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중에서 DSL 만들어 보신 분, 안 만들어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DSL 어떻게 만드는지 아예 감이 없으실 거예요. DSL은요, 일단 내가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랭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DSL 언어가 일단 존재를 하고요. 이 DSL 언어를 우리는 개발자니까 자료형으로 바꿔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바꿔줘야 되고, 그럼 이제서야 데이터 구조를 DSL 언어의 형식에 맞춰 생성할 수 있는 진짜 DSL 랭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3단계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랭귀지는 SQL문 그 자체죠. 그래서 SQL문이 저희의 비즈니스 도메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SQL문을 우리는 개발자니까 저러한 문장 텍스트 쪼가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싱 됐을 때 어떤 데이터 구조가 될 건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QL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이너 조인이니 뭐니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셀렉트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프로젝트는 원래 있던 것들을 다른 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이용하면은 원래 있던 필드 이름을 저희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레코드셋의 필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셋을 정의해 줘야겠죠. 레코드셋은 프로젝션 필드의 이름이 그대로 레코드셋의 필드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는 엔티티를 쓸 거예요. RS도 기본값이 없죠. 쿼리의 결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션을 그대로 필드로 잡은 RS 엔티티를 만든다. 또 회어에 보면 SQL 인젝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음표로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거든요. 삽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J0은 멤버의 별명이고 J1은 카테고리의 별명입니다. 이 각각 별명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인자가 있겠죠. 이 파라미터도 그대로 엔티티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멤버 이름, 두 번째는 카테고리 이름, 이런 파라미터를 줄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테이블 3개 외에도 추가적으로 레코드셋과 파라미터 타입의 2개의 엔티티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이 총 5개의 등장인물을 가지고서 SQL문을 해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SQL문을 보실 때는 셀렉트부터 보시지만 실제로는 셀렉트문 안에 있는 게 J0, J1 이런 걸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출처는 어디냐면 from하고 join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from join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를 이용해서 셀렉트나 where나 order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order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에 as로 되어 있는 별명 이름만 여기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SQL 엔진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from하고 join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where 분석하고 select 분석하고 select에 나오는 L 가지고 오더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를 분석할 때, 이 비즈니스 랭귀지 분석할 때 일단 from절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제가 from하고 join을 좀 일반화 시켜놨어요. 테이블 이름 나오고 j 다음에 순번이 나오게 했죠. 012로. 일반화 시키지 않으면 일반화된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규칙 하에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oi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테이블 뭘로 정의했다? 엔티티로 정의했다는 거죠. 엔티티의 팩토리를 그 형으로 인식하기로 했죠. K 클래스 이런 거 안 쓰고. 그래서 하나의 join은 T 타입의 엔티티를 갖게 되는데 테이블 대상은 T를 반환한 팩토리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그 카테고리의 멤버 혹은 투두의 카테고리라는 필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키, 그 테이블의 키로 정의하겠다. 근데 from은 생소하죠. join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냥 from도 join하고 똑같이 가상으로 저런 게 있는데 저 안에 그냥 기본값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from 구조체 따로 만들어야 되고 join 구조체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from도 그냥 join으로 보자. 단지 join이 가져야 될 요소를 기본값으로 그냥 대충 넣어놨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일반화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from도 join이다. 마지막으로 join의 뒤편 요소를 보면 j01 다른 join의 별명을 참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j1인데 j0을 참고하거나 나는 j2인데 j1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join의 번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그 join 테이블에 있는 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의 join을 이루는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조가 배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J012라는 건 배열에 들어간 인덱스 순서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join을 구현하게 되면 첫 번째 멤버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J0이 되는 거예요. 0번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나머지 세 개는 대충 절대 올 수 없는 값으로 기본값을 넣었고요. 나머지 애들은 저 이름에 상응하게 넣어주면 되죠. 카테고리에 팩토리 넣어주고 걔의 멤버 필드 그리고 0번에 있는 join을 참고할 거고 걔의 로우 아이디를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join과 from을 해결하는 자료 구조체를 정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DSL 랭귀지인 SQL의 from과 join 파트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으로 넘어가죠. 프로젝션은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join의 인덱스 번호 그리고 그 join에 있는 필드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할 이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세 개죠. 인티저 하나, 스트링 두 개. 단지 저 as 다음에 오는 이름이 누구 거다? 레코드셋에 있는 이름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개를 그대로 모델링하면 그대로 모델링하면 됩니다. 아이템 네 개가 들어있는 배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where도 별다르지 않아요. where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인덱스 번호와 이름과 그리고 물음표 부분인데 물음표 부분은 아이템 중에 똑같은 아이템 쓰면 되죠.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단지 이번에 to가 누굴 가리키고 있다? 파라미터에 있는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 쌍이 맞아야 되니까. 얘도 데이터 구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더바이는 더 쉬워요. 오더바이는 그냥 코틀린 기본 구조체인 페어로 정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무조건 RS에 있는 프로젝션 되는 레코드셋에 있는 이름일 거기 때문에 특별한 힌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름차수인지 내림차수인지는 그냥 트루퍼스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죠. 그래서 오더바이는 SQL 구문상 여러 개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배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열에 여기까지 넣어주면 지금까지 전개한 단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DSL 랭귀지를 우리가 데이터 구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배열과 조인 배열과 회어 배열과 오더바이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게 바로 쿼리 그 자체예요. 쿼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쿼리를 분석해 보면요. 얘가 강 타입으로 세 개를 알고 있는데 from 테이블은 당연히 알아야 되었죠. 첫 번째 테이블이 뭘로 시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출력할 레코드셋 타입도 알아야 되고 회어의 인자로 보내 파라미터 타입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인자로 받는 걸 보면 진짜로 처리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RS는 제가 쿼리 결과로 생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팩토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는 방금 봤던 셀렉트 구문을 그대로 투사할 수 있는 자료 구조체 4개의 배열을 담는 게 바로 이 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DSL을 온전히
파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먼저 정의하는 게 DSL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뭘 검증하죠? 방금 만들었던 4개의 구조체로 셀렉트 문을 환원시킬 수 있나는 거죠. 프로젝션부터 조인트 스트링으로 돌면 셀렉트하고 from이라는 저 문자열은 프리픽스, 서픽스로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프리픽스, 서픽스 정의돼 있고 각 필드는 컴마로 나눠질 거니까 세퍼레이터를 컴마로 준 거예요. 조인트 스트링에 3가지 인자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은 루프 돌면서 프로젝션에 있는 아이템을 잘 보시면 J 다음에 조인이 바로 인덱스 번호가 되고 점 찍고 키가 컨텐츠가 되고 에즈 찍고 to가 컨텐츠가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예. 요걸 통해서 셀렉트에서 from까지를 문자열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 요소에 맞춰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from에서부터 join까지를 join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게 from하고 inner join이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폴드를 그냥 때리면 안 되고 인덱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폴드 인덱스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일 때가 바로 from이죠. 그래서 아까 이미 from까지는 프로젝션 조인트 스트링 할 때 서픽스로 from을 넣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쓰면 되는데 0일 때는 그냥 테이블 이름 나고 J0이라고 넣어주면 저 빨간 문자열에 일치하게 되죠. 나머지 애들은 inner join 넣어주고 테이블 이름 넣어주고 J 넣고 인덱스 번호 넣어주고 얘는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조인에서 첫 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1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쫙 하고 만들어지면 우리가 inner join 구문까지 싹 다 갖고 있는 조인 구조체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회원은 뭐 별거 없죠. 회원은 AND로만 연결할 거고요. 저희가 회원은 굉장히 방대한 표현식이에요. 어마무지한 방대한 표현식인데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AND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수식 지원되는 것도 딱 이퀄 하나만 지원하는 것까지만 구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열로 시작해서 프리픽스가 회열인데 AND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물음표 연결하면 되니까 아이템에 있는 조인 번호하고 키를 그냥 쫙 넣어주면 회열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뭐 더 쉽고요. 지금까지 뭘 검증했냐면 우리 자료 구조체로 완전하게 셀렉트 구문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DSL을 자료 구조로 바꾸면 자료 구조로도 다시 DSL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료 구조가 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료 구조는 확보했는데 자료 구조를 진짜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용 DSL을 만드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 객체는 어떻게 얻는 거야? 쿼리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는데 쿼리 객체가 필요로 하는 3가지를 줘야겠죠. 첫 번째 멤버 테이블과 레코드 셋과 파라미터 타입을 줘야 됩니다. 각각 팩토리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멤버는 아예 조인이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에 인자로 멤버가 들어오는데 이 멤버는 이미 조인 배열의 첫 번째 멤버 아까 인자로 받아온 저 팩토리 이용해서 만들어낸 조인 객체가 처음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인의 멤버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될 거는 2개의 이너 조인인데요. 이너 조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온 뒤에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J1의 멤버가 J0의 로우 아이디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J0이 존재하기 전엔 J1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멤버가 존재하지 않으면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은 멤버가 존재해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멤버가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DSL을 프로그래밍적인 컨텍스트로 바꿀 때는 선호관계나 객체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SQL문으로 보면 그냥 2개가 연결됐나 보다 이렇게 보지만 개발상으로 보면 선우가 있죠. 이 선우 관계로 보면 멤버가 카테고리를 태어나게 한 거야. 이렇게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2개의 구문은 멤버가 카테고리를 태어나게 하고 카테고리가 투두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정의했던 4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조인이 새로운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조인이 바로 새로운 투 타입의 조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얘 반환 타입을 보면 조인 투 타입이죠. 원래 이 조인은 조인 T 타입인데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조인 투 타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이 메소드가 강 타입 제약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인의 첫 번째 필드에는
멤버의 로우 아이디만 와야 되잖아요. 내가 멤버라는 조인 T타입인데 T타입의 속성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제약하느냐? K 프로퍼티 1을 사용하시면 돼요. K 프로퍼티 1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수신자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을 제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T타입을 조인의 T타입으로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 조인의 첫 번째 인자는 반드시 멤버 조인인 경우에는 멤버의 속성밖에 없었고 카테고리의 조인인 경우에는 카테고리 속성밖에 못 오게끔 강력하게 제약을 걸게 됩니다. DSL을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강타입 제약을 얼마나 거냐가 실수를 방지하는 첩경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새로운 타입이 될 거니까 투 타입의 팩토리를 받아야겠죠.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카테고리의 팩토리를 받는 거고 투두를 만들고 싶으니까 투두의 팩토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을 똑같이 걸어요. 아까 받았던 투 타입의 K 프로퍼티 1을 받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받았으면 카테고리의 속성만 올 수 있고 투두를 받았으면 투두의 속성만 올 수 있게끔 강력한 강타입 제약을 걸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조인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갔나? 네. 새로운 조인 객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쿼리 쪽에다가 아까 쿼리에 조인 배열이 있었죠.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인데요. 프로젝션은 좀 까다로운데 일단 프로젝션의 구성 요소와 우리의 쿼리 DSL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면요. 진짜 쿼리에서는 J112라는 알리아스를 줬고 그 알리아스 소속의 필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조인이 멤버도 그렇고 카테고리나 투도 그렇고 변수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J2, J0, J1 저 자리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는 투두 멤버 카테고리라는 조인의 인스턴스 이름이 됩니다. 예, 얼추 맞죠? 모양이.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부분, 프로젝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 별명들은 레코드 셋에 있는 필드 이름이 될 거다. 그렇죠? 똑같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쿼리 부분의 빨간색 보시면 2에 있는 컨텐츠, 0에 있는 네임, 1에 있는 네임, 즉 그 조인에 있는 필드만 가져오게끔 강제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인으로부터 저 필드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인으로부터 저 필드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인의 메소드로 저희가 인보크 함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인보크 쓰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 인보크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얘가 프로젝트라는 내부 객체를 반환하는데 이 내부 객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조인의 인덱스 번호와 컨텐츠라는 필드의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계속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구조는 직관적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료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강타입인 거지 만들어진 결과가 강타입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스트링이고 인티저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강타입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객체를 만들 때 강타입 제약을 K 프로퍼티 1의 T타입을 걸려고 T타입에 있는 프로퍼티밖에 못 오게 하려고 조인의 메소드로 만든 거지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클래스는 그냥 인덱스하고 스트링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객체를 얘가 쿼리한테 물어봐서 야 내가 몇 번째 있는 인덱스지? 하고 이게 인덱스 번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키의 네임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T 제약을 이렇게 쭉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라는 메소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멤버의 조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카테고리 만든 거 알겠어.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프로젝트라는 메소드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바로 DSL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시는 DSL이고요. 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이 중괄호가 바로 확장함수 람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신 객체가 있겠죠. 이 수신 객체가 바로 DSL 객체예요. 즉 DSL 객체로부터 프로젝트라는 어휘를 받게 돼서 프로젝트라는 어휘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SL 객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희가 이니셜라이즈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DSL 객체가 될 건데요. 이 DSL 객체는 내부에 쿼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쿼리는 순수한 자료구조체였잖아요. 이 자료구조체에 있는 메소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DSL 객체가 메소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밸류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이게 인라인화 되기 때문에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틀린에서는 밸류 클래스에 제네릭이 들어가면 인라인화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인라인화가 되려면 지금 자바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바랄라가 완성되면 아마 인라인화가 될 텐데 바랄라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인라인화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밸류라는 키워드를 딱히 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원되면 인라인화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인라인으로 프로젝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거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자가 아까 조인해서 프로젝트 객체를 넘겨받으면 얘가 이제 저 셀렉트 구문 보이시죠? 셀렉트 구문의 E하고 컨텐츠 저 부분을 커버하게 되겠죠. 이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자로 받고, 그건 반대로 to도라는 조인 객체의 인보크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처음부터 얘는 RS의 타입을 알고 있으니까 K 프로퍼티 1의 수신자를 RS로 제약을 걸어서 RS의 프로퍼티만 올 수 있게, 지금 RS의 컨텐츠를 받았는데 여기 컨텐츠가 받도록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객체의 아이템을 만들면 되는데, 아이템은 아까 정의한 것처럼 단순하게 인덱스 번호, 문자열 2개면 되죠. 그걸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구조가 강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걔는 간단할수록 더 좋고요. 오히려 걔를 생성하는 과정이 DSL 쿼리 엔진에서 강타입을 강제하게 됩니다. 회어 구문 뭐 별거 있나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프로젝션 이용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RS 대신 파라미터 넣는 것만 다른데요. 저 이퀄이라는 메소드를 이니셜라이즈 객체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겠죠. 이퀄은 별거 없고 회어 아이템에다가 그냥 아이템을 넣어주는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오더바이도 뭐 큰 차이 없고요. 후딱후딱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쿼리 DSL 객체는 쿼리를 바탕으로 해서 안에 프로젝트, 오더바이, 이퀄이라는 이 세 가지 어휘를 제공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쿼리 DSL 객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요거 사용한 쿼리 구문을 보면 이게 SQL 구문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쿼리 DS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약간 중간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한 SQL문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랭귀지도 아닌 거. 원래 DSL의 결과물이 그래요. 예. 그래서 요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강력한 강타입 기반으로 셀렉트 구문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로 베이스가 주제였는데요. 제로 베이스인 이유는 이거를 디컴파일 해보면은 이 빨간 불들 들어오신 데 보면은 쿼리 만들었고 조인 만들었고 조인 배열에다 애드 조인 했고 프로젝트 객체 만들었고 뭐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회어 안에다가 아이템 객체 넣었고, 즉 번잡한 DSL 구문은 인라인화 되거나 아니면 밸류 클래스로 인라인화 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디컴파일 하고 나면 원래 있던 자료 구조를 만드는 딱 그 구문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에 특별한 부하를 걸지 않고 코틀린 기능을 잘 사용하면 원래 자료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DSL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워낙 빡빡한 강의라서 30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진행했고요. 나중에 발표 자료나 여기 관련된 코드들은 나중에 따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